약속 시간을 언제로 하면 상대가 편해할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그 정도 듣게 됩니다. 평생 고민해도 답을 잘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 해방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항상 주위에 보면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을 언제로 하면 상대가 편해할까? 방송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남을 배려한답시고 고민하면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모두 해방시켜 드릴게요. 진정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기만 하면 더 앞으로 인생 사는데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우선 배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약자의 배려, 하나는 강자의 배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의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한 청년 알렉스 바니안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알렉스 바니안은 원래 의과생이었는데 공부하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빌 게이츠의 책을 읽고 문득 세계 최고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죠. 비결을 듣고 싶어서 7년 동안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 알렉스 바니안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레이디 가가 같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이제 성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알렉스 바니안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배려라는 것을 그가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알렉스 바니안이 팀 페리스를 만나기 위한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알렉스 바니안이 팀 페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팀 페리스의 책을 읽던 도중에 팀 페리스가 도너스 추즈라는 곳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 알렉스 바니안의 지인이 도너스 추즈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고 팀 페리스와 연락하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죠. 그 최고 책임자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알렉스 바니안은 팀 페리스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가 근데 연락이 오지 않고, 그래서 알렉스 바니안은 팀 페리스의 비서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내봤는데 그래도 답장이 여전히 없었었죠. 혼자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팀 페리스의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컨퍼런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화장실에 쭈그려가지고 이제 팀 페리스 강연이 끝나고 그가 그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다가 팀 페리스를 화장실에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는 인터뷰를 이제 응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집으로 돌아온 뒤에 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31번 정도의 이메일을 보내서 결국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이제 도너스 추즈의 대표가 팀 페리스한테 이제 투박하면은 좀 알렉스 바니안이 있지만 착한 학생이라고 말해준 덕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전화로 이제 인터뷰하게 됐는데, 팀 페리스로부터 이제 이메일을 그렇게 여러 번 보낸 것이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그 정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알렉스 바니안이 팀 페리스한테 더욱더 배려를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알고 보면 알렉스 바니안은 팀 페리스를 배려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여러 번 들이대서 팀 페리스를 만난 것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약자가 강자를 만날 때 그를 배려한답시고 강자가 일하는 시간을 빼고 여가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예 그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배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의 시간을 뺏을지언정 들이댄 뒤에 강자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만날 때에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자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자를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계속 한다면 평생 고민해도 답을 잘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강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알렉스 바니안 입장에서는 빌 게이츠가 만나준다고만 하면 새벽에 만나든 어느 구석진 곳에서 만나든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를 만나주는 것 자체가 배려지 장소나 시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강자의 배려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에 우연히 봤던 유튜브 채널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브판 골목 식당 같은 건데 영상을 찍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보니까 이제 피자집 하는 여자분 가게로 무작정 쳐들어갔는데 안에 피자집 사장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강자의 배려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체인점을 열어서 200억에 매각한 사람이니까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압도적인 강자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해당 분야 약자인 피자집 가게 사장님한테는 시간 장소 안 가리고 찾아가도 배려해 준 겁니다. 언제 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로 피자집 사장한테도 갑자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려라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만나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약자가 강자를 만날 때는 배려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도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남들보다 더 차별화된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로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제대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강자가 된 거죠. 이런 개념은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애든 뭐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뭐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멋있는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더 멋있는 강자의 배려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20대부터 이런 준비들을 제대로 잘 해놨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거죠. 정신 멘탈. 이 분야에서만큼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남한테 뭔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강자로서, 분야 최강자로서 계속 배려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온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행복하지만요. 여러분도 진짜 행복을 누리시려면 이렇게 분야의 강자가 되셔서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